자동차 가솔린 기관, 오토 기관 중에서 보정 변수 센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정 센서로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트로틀 밸브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센서, 템플리처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 비 센서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 비 센서. 그래서 첫 번째 주로 많이 이용되는 센서들로서는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 그 다음에 공기피 센서, 대기압 센서 등이 있는데, 첫 번째 트러슬 밸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접점이 열렸을 때 핀 4핀과 5핀 사이의 전압 5V가 이제 인가가 되는데, 스위치가 닫히면 전압이 0V로 이제 강화된다. 그 다음에 ECU 논리회로는 이 값을 판독하여 기관이 공전 또는 전 부하로 운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우리가 스로틀 밸브 스위치, 즉 스로틀 궤도를 갖다 판별하는 기능은 없는 상태를 갖다가 스로틀 밸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온도 센서, 두 번째 온도 센서는 기관 온도, 그 다음에 공기 온도, 연료 온도 등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센서 내부에서는 이제 NTC, 즉 부특성을 갖고 있는 반도체 저항이 설치되어 있고, NTC 저항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저항값이 낮아지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부특성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전자제어 엔진에서 지르코니아 방식 후방 산소 센서와 전방 산소 센서의 출력 파형이 동일하게 출력된다면 예상되는 고장 부위는 무엇이냐? 전방하고 후방에 있는 산소 센서가 출력 파형이 동일하다. 그러면 아마도 중간에 있는 촉매 컨버터가 이상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촉매 컨버터가. 그다음에 냉각수 온도 센서의 역할로 이제 틀린 것은 뭐냐면, 자,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는 건 맞죠. 그다음에 연료 분사량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가운 냉간 상태일 때는 연료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료가 열간 상태에 있을 때는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절 능력을 가진 것이 이제 온도 센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점화 시기를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첫 번째 기본 연료 분사량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수 온도 센서의 역할이 아닌 것은 기본 연료 분사량을 결정해주는 첫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전자동 에어컨 설치에서 적용된 센서 중 부특성 저항 방식이 아닌 것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 센서, 그 다음에 내기 외기 센서, 그 다음에 외기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증발 기온도 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일사량 센서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일사량 센서를 한번 볼까요? 지표 일사량은 수직으로 쏟아내는 태양 에너지를 열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으로 흑체 수반부에 측정할 태양광을 일정 시간 노광시켜 열로서 완전히 흡수하고 그 열량을 읽는다. 열을 꺼내는 방식과 읽는 방법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입수하는 광 에너지를 열량으로 변환하여 그 열량을 열량 그대로 검출하는 형식의 절대 일사계와 흡수 열량을 전기력으로 변화시키는 열전식 일사계가 있다. 열전식에는 열전쌍형과 그 다음에 볼로미터형, 초등 등이 있지만 열전쌍형이 가장 실적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전자동 에어컨 유스의 부특성 저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일사량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제어 엔진에서 혼합기 농후 희박 상태를 감지하는 감지하여 연료 분사량을 보정하는 센서는 우리가 농후하고 희박 상태는 우리가 산소 센서라고 했습니다. 산소 센서는 보면은 크게 농담, 즉 농도의 짙은 정도, 그 다음에 전지식과 이제 자기식. 농담 전지식은 안정화 지르코늄을 사용하는 고체 전해질 방식과 전해질 KOH를 사용하는 습식 전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 전해질 방식은 수명도 길고 사용하는 참저용 가스의 산소 농도에 따라 수 ppm에서 수십 ppm까지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센서 온도를 갖다가 500도씨에서 800도씨로 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도 가스 중에 산소 농도 분석이나 자동차 엔진의 연소 제어, 그 밖에 분석기기에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습식 방식은 피검 검지 가스와 경막 내에 확산되는 셀 내에 녹아있는 산소의 환원 전류를 갖다 측정한다.
이것이 이제 습식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에서 작동되며 수 ppm에서 수천 ppm까지 산소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 산소 측정기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습식 전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기식은 산소가 대부분이 가스와 달리 상자성, 항상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자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트스톤 브리지 속에서 두 개의 저항을 백금온도 측정 저항치로 하고 그중 한쪽의 온도 측정 저항치를 자기장 속에 놓으면 산소의 상자성, 갖고 있는 자성에 의해서 기류가 생기고 온도 측정 저항기 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자기식이 되겠습니다. 검출 감도는 0에서 수십 %이지만 반복 재현성이 풍부해서 공업 프로세스에 많이 사용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 센서는 이렇게 구조가 생겼습니다. 센서 엘리미터가 있고 하우징, 그 다음에 스프링, 그 다음에 절연체 이런 식으로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솔린 연비의 공연비 및 연소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공기와 연료의 이론 공연비는 14.7대 1이다. 이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연비는 14.7대 1. 가장 이론이 이산적인 상태를 갖다가 14.7대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서의 공연비 제어와 관련된 센서가 아닌 것은 공연비 제어와 상관이 없는 것은 일사량 센서가 되겠습니다. 일사량 센서. 일사량 센서. 그래서 산소 센서와 냉각수, 그 다음에 공기 흡입량 센서 같은 경우는 공연비 제어하고 상관이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일사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속 감위형 전자제어 유압 방식 조향 장치에서 제어 모듈이 입력 요소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조향 장치에서 제어 모듈이 입력 요소로 틀린 차속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향각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 포지션 핀 센서도 들어가야 되고, 냉각성 같은 경우는 약간 상관이 좀 먼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압 센서를 통해 연료량 제어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냐면 연료의 보정량을 감량,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공기가 희박하니까 보정량을 감량을 해주는 것이 맞게 되겠습니다. 고도가 높으면 자, 엔진 ECU 제어 모듈로 입력되는 신호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엔진으로 들어가는 입력 신호가 아닌 건 차속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니비터 스위치, 이거는 밑에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로틀 배치 위치 센서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니비티 스위치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속 주행 장치용 스위치를 말합니다. 정속 주행, 즉 크루즈 컨트롤을 말하는 거죠. 이니비티 스위치는 스타트형 스위치와 함께 사용되고, 그 다음에 고정 주행 중 선택 내부를 N 위치에 놓으면 전류는 컨트롤 유닛에서 이니비티 스위치와 스타터가 접지로 흐른다. 그 결과 해제 신호가 마이크로 컴퓨터에 입력되고 고정 속도 주행 모드는 해제된다 하는 것이 이니비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나와 있는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스로틀 밸브를 바이패스하는 공기량을 ECU에 의해 듀티 제어함으로써 ISC 제어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착도는 공기가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엔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로틀 밸브가 되겠습니다. 스로틀 밸브. 그래서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우리가 해답은 4번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량 센서 중 흡입 통로에 발열체를 설치하여 통과하는 공기 양에 따라 발열체의 온도가 변화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열선식이라고 합니다. 열선식. 그래서 베인식, 그다음에 맵 센서식, 그다음에 칼마나식이 있어. 근데 그중에 그 흡입 통로에 발열체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열선식 와이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와이어 방식.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그네틱 센서 방식일 경우 교류 전압이 발생한다. 다음에 제어 모듈은 주파수를 감지하여 출력 축 회전 속도를 감취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 4L 모드에서 출력 반응은 4AC 모드에 비하여 시간당 주파수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배당이 없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펄스 제너레이터용 센서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설명을 하면 다시 추가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 측정량에 대응하여 단위 시간당의 펄스의 발생 빈도가 변화하는 센서. 예컨대 교통량이나 물체 혹은 인간의 통행량은 스위치의 개폐나 광원과 포토 다이오드의 조합으로 전압 펄스로 변화할 수 있지만 이때의 펄스의 발생 빈도는 통행량에 비례한다. 즉 유속이나 유량 측정에는 계급부가 있는 회전 원판을 전하고 광원과 수간기를 조합시킨 센서로 펄스를 얻을 수 있다. 펄스는 주파수 카운트에 입력되어 단위 시간당의 통과량이나 유속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 펄스레이터형 센서가 되겠습니다. 또 물체와 인간의 통과 총수를 알 필요가 있을 때는 디지털 카운터로 펄스의 수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 펄스 제너레이터형 센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제 에어컨에서 자동차의 실내 및 외부의 온도 검출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동차의 실내 및 외부 온도를 검출해 쓰는 것은 우리가 서미스터라고 했죠. 자, 서미스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미스터는 보충 설명은 보통의 저항에 비해 온도에 따른 정의 변화가 크게 만든 저항을 말한다. 그래서 열 가변 저항이라고 부르고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증가하는 PTC 서미스터, 포지티브 템퍼리처 코에피션트 서미스터.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감소하는 MTC 서미스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서미스터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자 제어 에어컨에서 자동차의 실내 및 외부 온도를 검출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서미스터라고 부릅니다. 전자동 에어컨의 시스템의 입력 요소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전자동 에어컨의 시스템 입력 요소로 틀린 것은 습도 센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사량도 들어가야 되지 에어컨이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실내 온도도 들어가야 되는데 차고 센서는 다소 좀 동떨어진 답이 되겠습니다. 차고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어 현가장치와 관련된 센서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현가장치, 서스펜션. 자, 차속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향과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로틀 외부도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파워 오일 압력 센서는 약간 좀 거리가 좀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가장치와 관련이 있는 것들은 차속 센서, 그 다음에 조향각 센서, 그 다음에 스로틀 궤도 센서, 이렇게 다 맞는 것이 되고 항상 상관이 없는 것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제어 제동 ABS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ABS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휠 스피드 센서 맞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유닉 맞고,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차고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는 이쪽 부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 센서 ABS, 그 다음에 리어 스피드 센서, 그 다음에 여기 프론트 되게 되겠죠? 프론트 휠 스피드 센서, 그 다음에 ABS 컨트롤 유닛 들어갑니다. 그래서 ABS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작업 센서가 되겠습니다. 작업 센서. 자, 추가기, 즉 어큐뮬레이터의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큐뮬레이터의 용도는 보면 첫 번째, 유압 에너지를 축적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클 시간을 단축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압력 보상, 그 다음에 서지 압력 방지, 충격 압력 흡수, 그 다음에 유체의 맥동, 서징 현상을 흡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차, 3차 유압 회로를 갖다가 구성해주고, 그 다음에 펌프 대용, 그 다음에 10번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해주고,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를 수행해주는 이런 것들이 어큐뮬레이터, 즉 추각기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이 추각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차고 센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고 센서, 리어 자고 센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네, 자고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롤 유니트, 이렇게 보게 되면 NO, 노멀 오픈, 솔로 유니트 밸브 같은 경우는 통전되기 전에는 밸브 유로가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밸브로 마스터 실린더와 캘리퍼의 휠 사이에 유로를 연결하여 있는 상태에서 통전이 되면 유로를 차단시키는 밸브가 우리가 NO 솔레니트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NC normal close NC 솔레니트 밸브 같은 경우는 통전이 되기 전에는 밸브 유로가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밸브로 캘리퍼 휠 실린더와 LPA 사이에 유로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전이 되면 유로를 연결시키는 그게 그것이 NC 솔레니트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A 로우 프레셔 어큐뮬레이터, 즉 제동 압력이 과다하여 감압하는 경우에 캘리퍼 휠 실린더 내부의 NC, 즉 NC는 노멀 클로즈라고 했죠. 밸브를 통하여 덤핑된 액량을 저장시키는 챔버를 우리가 LPA 로우 프레셔 어큐뮬레이터라고 합니다. 다음에 HPA는 하이 프레셔 어큐뮬레이터, 즉 펌프 모터에 의해서 합성되는 오일의 노이즈 또는 맥동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감압 모드시 발생하는 페달의 킥백을 방지하기 위한 챔버가 우리가 HPA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HPA 어큐뮬레이터. 하이드롤 유닛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위치하는 것이 솔레노이드, 그 다음에 리턴 펌프, 그 다음에 이게 추가키 어큐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어큐뮬레이터. 다음에 산소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리콘이나 소자는 백금으로 코팅되어 있다. 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가스 중에 산소 농도에 따라 출력 전압이 변화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산소 센서의 출력 전압은 연료 분사량 보정제어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산소 센서의 온도는 100도C 정도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산소 센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니아 산소 센서. 티타니아는 그 티탄족 금속인 티타늄의 산화물로 티타늄은 분자당 47.88, 녹는점은 약 1675도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우수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티탄, 타이탄, 또 타이타늄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티타늄이라는 N형 반도체 소재로 높은 온도에서 티타늄 주위 산소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저항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산소 양이 작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티타늄 소재의 일정한 전압 5V 정도를 공급하게 되면 배기가스 중에 산소의 변화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면서 전압도 변하는 이를 이용해서 가솔린 센서의 산소용 소자로 사용되는 것이 티타늄입니다. 지르코니아 타입 산소 센서는 이론 공유 부분에서 산소량에 따라 전압이 발생하므로 발전기라고 할 수 있으며, 티타니아 산소 센서는 이른바 공유 부분에서 저항값이 크게 변화되는 가변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티타니아 산소 센서는 이론 공유비 부분에서 변화하는 저항값이 0 내지 5V 전압으로 분해하고 산소량 변화에 따른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보다 응답성이 상당히 뛰어난 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센서의 구조. 티타니아 타입 같은 경우는 티타니아 산소 센서는 전기 전도성이 좋은 백금전구 2개를 설치하고 한쪽 끝에 티타니아 소재를 연결하여 보호캡을 둘러 배기가스 중에 노출시키고 2개의 백금전구 사이에는 세라믹으로 채우는데 세라믹 안에 가열용 히터 코일을 한꺼번에 같이 설치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티타니아 소재 안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세라믹 브라켓, 그 다음에 맥금, 그 다음에 배선이 있고 실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보호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또 유리섬유, 그 다음에 센서 마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일단 0.9, 그 다음에 1.0, 1.1 갈수록 공기가 휘박해지고, 그 다음에 농후해지고 저항의 값에 따라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산소 센서가 되겠습니다.